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전남 선거 책임을 맡고 있다 보니까 전남 광주에서 선거운동을 하느라고 우리 기자 여러분들을 참 본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요즘 다소 지지율이 좀 답보 상태에 있어서 속이 좀 상하는 느낌도 있습니다만은 현장에서 느끼는, 현안에서 느끼는 체감하는 지지율은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확신을 가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오랜만에 기자님들 만나서 교문위 그리고 환노위 저희들은 안행위까지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2개를 요구하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1개 의회를 소집 요구하면 좀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최소한 환노위까지 소집 요구를 하자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고용정보원에 저희들이 방문하는 문제, 그리고 요즘 선거의 운동 과정에 있어서 너무 흑색 선정과 네거티브가 지금 아주 만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사드 배치 당론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14일 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부인에 대한 터무니없는 의혹을 밝히자 하면서 국회 교문위 소집 요구를 제안해 왔습니다. 저는 그때 교문위 소집 요구에 대해서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그럴 바에는 환노위까지 함께 열어서 제2의 정유라 특혜 취업 의혹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의 아드님께서 의혹이 많으니까 그 문제도 함께 다루자라고 맞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주일이 넘도록 민주당으로부터 답변 한마디가 없습니다. 제1당의 원내대표가 국회 상임위 소집을 요구해 놓고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시기에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들은 안철수와 문재인의 양강 후보에 대해서 묻지마식 네거티브 공세보다는 국민들의 고단한 삶을 개선해줄 정책과 비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의혹이 국회에서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이제 대선이 불과 1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교문위와 환노위를 소집해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중 누가 더 떳떳한 삶을 살아왔는지 국민 앞에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이 먼저 제안한 대로 국회 교문위를 소집해서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모든 의혹을 풀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민주당도 국민의당 제안대로 환노위를 소집해서 문재인 후보 아들의 취업 특혜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한 다음 주 화요일 4월 25일 날 저와 국민의당 환노위 소속 김삼아 의원님, 그리고 공명선거 추진단의 이용주 단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 몇 분이 문재인 후보 아들 취업 특혜 의혹이 발생한 한국고용정보원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저는 한국고용정보원에 문재인 아들 문준용 군과 함께 특혜 취업을 받았다고 의심되는 139번 응시자 김희대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하지만 고용정보원 측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자료를 열람하겠다라고 해서 고용정보원을 직접 방문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국고용정보원 측에서는 지난주에 원장은 출장 중이라서 만날 수가 없다고 했고, 그렇다면 기조실장이라도 만나겠다라고 했더니 기조실장 역시 휴가 중이라고 만날 수가 없다고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원장의 출장 내역을 어디를 출장하고 언제까지 출장 기간이냐라는 것을 요구했더니 언제까지 출장인지도 모르고 또 출장 내역도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한국고용정보는 전 국민으로부터 의혹의 대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정보원장이 또 기획조정실장이 동시에 자리를 비운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공기업이 근무 상태가 이 정도일 수가 없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벌써 유력 대선 주자에게 줄서기 하는 것 아니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원장은 출장, 기조실장은 휴가, 이게 말이 됩니까? 또 원장의 장기 출장 내역에 대해서도 이게 무슨 비밀이라고 출장 내역조차도 제출할 수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국고용정보원장과 면담을 하겠다. 언제쯤 회사로 돌아오느냐라고 물었더니 그것도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한국고용정보원의 막무가내식 답변에 대해서 이것은 국민의당 방문을 기피하기 위한 하나의 꼼수를 계속 부리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은 이 취업 특혜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다음 주 4월 25일 날 다시 방문할 것입니다. 언론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또 그 문재인 후보 사조직 더불어 포럼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국민의당은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더불어 포럼이 문재인 후보의 사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선관위는 올해 2월 달에 공직선거법 87조 2항을 근거로 해서 정치인 팬클럽은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선관위는 앞뒤가 다른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 경향이 선관위의 비겁한 행태를 지적을 했습니다만 선관위는 이에 대한 해명이나 반박 자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선관위 스스로 악마와 손을 잡은 것이다. 또 이게 눈을 감은 것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여기저기서 문재인 캠프의 조직적인 네거티브 흑색 선전 혐의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적발이 될 때마다 문재인 캠프는 실무자의 실수라며 꼬리자리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국민 세금으로 댓글 부대를 동원하고 이른바 갑철수 문건이라 불리는 대비 문건 등 모든 의혹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섰고 대제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후보는 찬성하고 있는데 국민의당 당론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토론회 때 언급이 되고 있어서 제가 지난번 2월 달에도 의원총회를 즉시 열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습니다만은 의원총회를 못 열고 지금 또 사실 선거운동 과정에 있어서 한참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우리 국회의원 숫자가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 전국을 돌면서 현역 의원들께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론 변경을 위한 의원총회가 26명 이상 참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면으로 저희들의 의원 소통방을 통해서 39명 전원에게 제가 어제부터 해서 물었습니다. 일일이 물어서 답을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39명 의원 중에서 5분의 의원은 반대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고 34분의 의원님은 사드 당론 변경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조금씩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찬성과 반대가 5분과 34분으로 이렇게 갈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론을 변경한 건 아니지만 당론 변경 의결 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저희 당 입장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만 언론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